대마 합법화를 주장한 사람들은요, 담배와 술에 비해서 금단 현상도 별로 없고 악효까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왜 불법이 돼야 되냐, 대마초가 불법이면 술, 담배도 불법이어야지 왜 이거를 불법으로 하냐. 대마초는 두 얼굴을 가진 약물로 평가받습니다. 바로 때문이에요. 안녕하세요. 마음을 밝히는 언니,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. 최근에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의 열애설로 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이 예쁜 모델 이 지지 하디드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세관을 통과하던 중에 이 대마초 소지가 적발이 돼서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. 아니, 그런데 미국은 대마초 합법 아니에요? 왜 잡혔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, 이 문제는요, 이 지지 하디드가 자기의 휴가지로 대마초를 가지고 출국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. 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마초를 가지고 출국을 하거나 입국을 하는 건 미국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 세관을 통과하다가 적발이 된 건데요. 지지 하디드와 그녀의 지인은 이 마약을 소지하고 출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치소로 바로 이동이 됐고요. 이후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. 이틀 후에 법원을 찾아서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요, 각각 $1,000, 우리 돈 약 126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. 이 휴가지에서 기분 좀 내려고 했던 행동이 아예 여름 휴가를 망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죠? 이 지지 하디드는 왜 대마초를 여름 휴가지까지 가져가려고 했을까요? 그 이유는요, 바로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인도의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경전에서는요, 대마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. 행복의 근원 혹은 웃음을 일으키는 약물이다. 이 대마초는요, 사실 환각제입니다. 이 대마나무의 잎과 꽃에서 추출한 이 대마라는 약물을 통해서 제조되는 이 대마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활성성이 높은 성분으로 THC, 델타9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노이드가 있는데요. 발음 어렵죠? 이 THC가 대마초를 통해 체내로 유입이 되면 우리 뇌와 이 신경계통에 작용해서 신체와 정신을 이완시키죠. 이 대마초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마를 피면 다른 마약과는 좀 다르게 마치 엄마 품에 포근하게 안긴 것처럼 편안한 행복감이 커지고요. 또 우울, 불안감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, 또 공격성,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잠시 잊게 만들어준다 그래요. 대신에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이 쾌감은 커진대요. 정말 사소한 게 즐겁게 느껴지는 거죠. 웃음도 많아지고요. 말 그대로 그냥 해피해지는 거예요. 이 지지 하디드가 왜 여름 휴가지에 대마초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? 하지만요, 대마초는 두 얼굴을 가진 약물로 평가받습니다. 오락용으로 남용될 경우에 해악과 또 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가 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죠. 그리고 다른 마약에 비해서 이 신체적인 의존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합법화 논란에서도 가장 치열한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약물이에요. 이 대마초는요, 칸나비노이드라고 하는 100개 이상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. 이 중에 이 대마초 사용 효과를 일으키는 주물질이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성분. 첫 번째, 델타9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, THC와 두 번째, 카나비디올, CBD인데요. 이 대마초가 두 얼굴을 가진 약물로 합법화 논란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CBD 물질이 가지는 효과 때문이에요. 이 대마초의 THC와 CBD와 같은 이 활성 화합물은요, 우리 신체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데, 이 시스템은 기분과 통증, 감각, 식욕 이외에도 좀 면역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. 이 THC가 뇌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 정신 활성 효과를 생성하는 반면에 이 카나비디올, 좀 더 복잡한 작용을 갖고 있는 CBD는요,
이외에도 만성 통증, 뇌전증, 다발성 경화증, 메스꺼움과 같은 일정 특정 정신건강 장애에 잠재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도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실제로 이 대마유가 뇌신경에 좋다고 해서 이 신경계통 환자분들 중에서도 대마유를 장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거는 마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식품으로도 판매하고요. 저도 실제로 뇌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대마유를 한 스푼씩 먹기도 합니다.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대마는 좀 합법화를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. 이 대마 합법화를 주장한 사람들은요,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대마가 담배와 술에 비해서 금단 현상도 별로 없고 내성, 의존성, 중독성도 낮고 약효까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왜 불법이 돼야 되냐 질문합니다. 그러면서 이 대마초가 불법이면 술, 담배도 불법이어야지 왜 이거를 불법으로 하냐 주장을 하죠. 하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약류가 나쁜 건 바로 의존성 때문이에요. 이 의존성은 신체적 의존성, 심리적 의존성 두 가지가 있죠. 이들의 주장처럼 대마초의 신체적인 의존성이 술, 담배보다 낮은 건 사실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이 대마초가 위해가 전혀 없는 걸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이 대마초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 맡아보셨어요? 굉장히 독합니다. 그리고 이 같은 대마라고 해도 성분이 천차만별이고요. 또 대마를 흡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독성의 차이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. 이게 또 불법 유통이 된 대마를 피울 경우에는 정말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. 또 이 건강한 사람에게 대마가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잠재적인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대마초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오히려 발병을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대마가 기분을 해피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때, 기분이 우울할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? 다들 자기만의 좀 스트레스 해소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. 저도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운동을 하거나 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. 또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.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생기는 우울한 감정, 분노 같은 것들을 해소하려고 대마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?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대마 한 번만 하면 기분이 올라가 버리죠.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미숙하게 해버리고 대마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거죠. 이 신체적인 의존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마를 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마약 외의 방법으로 감정을 컨트롤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뇌기능이 퇴화되어 버리는 거죠. 이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요, 이 대마초는 최약체 마약이다. 사실 대마는 마약과 일반 물질의 경계에 있다.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주장은 틀립니다.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 이 마약의 종류별 의존도와 독성을 비교한 표인데요. 이 표를 보시면 이 대마초가 그래프의 한가운데 있죠. 그래서 심지어 술, 담배보다 낮습니다. 대마초는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최약체 마약은 아니고 이제 중급 수준의 마약이에요. 사실 중독성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 대마초보다도 의존성이 낮은 마약이 많죠. 그런데 유독 이 대마만 합법화 논란이 거센 이유가요. 대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제일 많은 마약이라서예요. 이 대마초도 사실 부적절하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 습관이 형성되고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너무 어린 나이부터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약물 남용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 중독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. 또 이 대마초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뇌기능, 즉 기억력, 주의력, 결정하는 능력 이런 인지 기능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대마가 첫 번째, 정신 건강의 위험도를 높이고 두 번째, 호흡기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세 번째, 운동 조절 능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.
무엇보다도 이 대마를 하면 안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, 이 대마초가 바로 게이트웨이 드럭, 즉 입문 마약이라는 거예요. 실제로 미국에 사는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마가 합법화된 다음에 이 마약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장벽이 진짜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이 마약 중독자들이 사는 구역이 아니라 일반 길거리를 지나가도 대마초 피우고 대놓고 주사바늘 꼽는 사람들까지 종종 본다고 합니다. 또 저도 얼마 전에 LA 다녀왔는데요. 이 할리우드 거리를 다니면요, 이 거리마다 이 대마초 냄새가 진동을 해요. 이게 이제 담배 냄새랑 다르게 그 특유의 좀 떫고 역한 향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대마는 피우는 향만 맡아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거리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사람들도요, 막 눈 풀려서 실실 웃고 있고요. 정말 무섭더라고요. 좀 비유에 따르면 이 술이 대형 망치, 코카인이 레이저라면 이 대마는 한 통의 새빨간 페인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, 페인트 확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게 쉽게 생각하고 발을 들이게 되면 혹독한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대마 합법화는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의사로서 이 대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절대 반대입니다. 절대 반대.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고통이나 통증 치료 이런 거에 있어서 마약류 처방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정신과 상담과 약물로 이런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오해하시는 게 이 정신과 약물도 의존성이 있지 않냐, 평생 못 끊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일부 급성기 치료에 쓰는 향정신성 약물만 의존성이 있고요, 대부분은 뭐 내과나 이렇게 정신과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른 과에서 오남용 처방을 하는 게 문제지 대부분의 정신과 약은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. 이 마약성 통증 완화제를 쓰기 전에 사실은 먼저 통증에 대해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도 저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또 실제로 수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런 일의 전문가이세요. 특히 이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항암 치료가 독하잖아요. 이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완전히 말라버려요. 이 호르몬이 말라버리니까 당연히 멜라토닌 분비도 줄고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도 같이 줄게 되겠죠. 이 암 걸리면요, 여러분 거의 우울증, 불면증을 함께 가는 거다,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환자분들은 통증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. 이 통증은 사실 이 호르몬 조절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 정신과 약에 편견을 갖지 말고 이 정신과 치료를 적절하게 병행을 하면 암 치료 경과에도 굉장히 좋고요, 암 치료 예후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있습니다. 또 이외에도 암성 통증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좋아지시는 암 환자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. 그래도 안 되는 경우, 정말 마지막에 그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근데 사실은 저는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못 봤습니다. 사실은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다가 그걸 비마약성으로 약을 바꿔 쓰는 게 힘든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이 마약성 약물에 금단 증상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. 애초부터 이 비마약성 약물로 통증 컨트롤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약성 약물을 안 써도 통증 컨트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의료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대마 합법화에는 절대 반대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하면서 사실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동남아, 특히 태국으로 휴가 떠날 계획을 하고 계시면요, 이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이나 음료는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태국 정부가 이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관광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하면서 대마 재배와 판매를 합법화를 했고요.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대마가 함유된 다양한 식품과 음료,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모르고 먹었다고 해도
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에 속인주의 원칙, 즉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이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시죠? 그래서 음료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, 대마잎, 그림, 성분 표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이 초록색 단풍잎 모양의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영문으로 카나비스, 마리화나와 같은 것들이 표시된 거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거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이나 화장품을 가지고 귀국을 하면 이게 이제 마약류 수출입 행위로 여겨질 수가 있고, 이때는 5년 이상의 징역, 또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,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